20년도 호원 시험지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질문할 만한 문제 없죠? 은건이 질문 있어? 자, 두 번째 페이지는요? 11번. 11번도 이제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8, 곱이 3이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는 0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으면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줬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고 알파 베타가 3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방정식 요게 나옵니다. 2x 플러스 1은 0, 요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뭔가, 무슨 뜻인가. 자, 요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게 이 식이 만족이 되려면 요 부분이, 봐봐, 좀 전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잖아. 그 얘기는 fx라는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야지 이 식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라는 식이잖아요. f라는 식이니까 이 안에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얼마가 되면 돼? 얘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얘가 베타가 되는 상태가 돼야, 그래야지 이 식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칠한 부분이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이 근이야.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된다 에서의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x는으로 정리하면 알파 빼기 1을 2로 나눠서 2분의 알파 빼기 1이 근인 겁니다.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분의 알파 빼기 1 그리고 2분의 베타 빼기 1, 요게 두 근이에요. 그치?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실전에서 나 까먹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그냥 fx를 이렇게 쓰세요. f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게 fx잖아. 맞죠? 근데 f 2x 플러스 1이 등장했어.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 x가 있던 자리를 2x 플러스 1로 바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x 자리를 다 2x 플러스 1로 바꿔. 그럼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랑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긴 식인데, 그거를 0이라고 놓고 요거의 두 근을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의 두 근도 계산해보면 얘가 0 된다 또는 얘가 0 된다니까요. 똑같죠? x 하면은 넘어가서 알파 마이너스 1 되고 2로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알려준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나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실전에서 잘 생각 안 날 것 같다, 그럼 애초에 그냥 이렇게 fx식을 써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걸 직접 집어넣어서 식의 형태를 직접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두 근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곱이면은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성빈아 4분의 3 빼기 8 더하기 1이잖아. 답은 얼마? 네, 2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죠.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잖아. 몇 번 해봤던 문제니까. 자, 이 페이지에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저거 네. fx랑 f2x 플러스 1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fx라는 식이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정해봐. 네. 그러면 f2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뭘까요? 4x. 그치? 얘랑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x가 있던 자리를 이걸로 바꿔라 라는 뜻이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런 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fx와 f2x 플러스 1이 같은 식은 아니죠. 그죠? 같은 식은 아니지.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강혁이 풀어는 봤어? 네.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거. 아, 6번이요. 아, 6번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 참. 네, 6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어떤 공을 던졌을 때 t초 후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를 y라고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 식 안에 이 앞에 모든 설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이런 설명들 막 구구절절 읽을 필요 없고 그냥 이 식과 이 범위만 보고 최소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이차 함수의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할 거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5t인가? 그럼 요거의 반의 제곱이 얼마야, 강우가? 아, 마이너스 5t네요. 4분의 2. 그치,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그러면은 표준형 완성시키면 y는 마이너스 4괄호 뭐가 돼? t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여기까지 하면 40이 되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우리한테는 위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의 축의 방정식이 어디고? 2분의 5죠? 2분의 5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2분의 5부터 5까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범위의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값은 여기에서 가질 테니까 40이고 자 최소값은 여기에서 갖겠죠? 그래서 t가 5일 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t가 5라 그러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까? 원래 식에다가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25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플러스 100이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5 그치? 높이 얼마야? 3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없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영관아 여기 질문 없니? 17번 한번 해볼까요? 자, 17번은 사실은 그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붙어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판별식만 잘 쓸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요 놈의 판별식은요.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얘는 성빈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쵸? 네, 요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으로 와서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a는 0 자, 얘의 판별식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는 어때야 돼, 강유가? 중근을 가지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순서쌍을 찾을 건데 승우야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얘를 만족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게 편하죠 그죠?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걸 먼저 찾으려고 그러면 일단 개수가 많겠지 그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은 진짜 몇 개 안 되죠 b제곱이 a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은 b값이 1이면 a값 얼마고? 1이고 b값이 2면 a값 얼마고? 4고 b값이 3이면은 벌써 a값이 9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딱 몇 가지 순서쌍만 확인하면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첫 번째 그 판별식을 만족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치? 자, 성빈아, 1,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1,1. 해봐. A에 1 넣고 B에 1 넣어봐. 그럼 이쪽이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는 건 얼마가 됐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맞는 식이 되는 거야? 0이 0보다 크다가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1,2를 대입하면 얘를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4,2를 대입하는 건 어때? 되죠? 그거는 0보다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4,2가 유일한 답인 거죠. 얘까지 만족하는 것은 4,2고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선생님 예. 16번 풀이하셨나요? 16번 아직 안 했죠. 16번 해볼까요? 네. 근데 혹시 16번에 그 두근의 차 공식 외우고 있니? 근데 틀릴 이유가 있나? 그거 아니에요? 절대값 알파분의 분멸식. 절대값 A분의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공식은요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안 외우는 것보다 못합니다. 알겠죠? 이거 실전에서 쓰려면 정확하게 외워야 돼. 약간 애매하게 외우거나 혹은 뭐 하나 잘못 외워버리면 괜히 이것 때문에 그냥 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잖아. 두근의 차를 나타내는. 그치?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두 가지만 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제대로 못 외울 것 같으면. 근데 정확히 외워서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럼 지금은 두근의 차가 4라 그랬으니까 4는 한 다음에 절대값 A 1이고요. 루트하고 B제곱이니까 16K제곱. 그리고 당연히 여기 D자리에다가 막 짝수 공식 쓰고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냥 판별식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32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이것이 4하고 같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16. 얘가 16이 된다는 뜻과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16이라고 놓으면은 16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두근의 곱 찾아버리면 되겠네. 두근의 곱은 16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연관 질문 없나? 성빈이 이거 풀어봤어? 안 풀어볼 거야?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지. 그래, 민서랑 서진이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채팅으로 하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해주면 좋겠네. 자, 이 페이지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사실 논술형 2번이 3차 방정식이라서 여러분 시험범위 안 들어가죠. 그래서 18번이랑 그 밑에 논술형 1번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보면 되는데 둘 다 한번 해봅시다. 18번부터 볼게요. 18번이 사실상 킬러 문제였죠. 모르겠어요. 18번 뭐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생긴 식이 나오면 보통은 얘를 어떻게 하죠? 그 알파 바로 베타로. 그치, 막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푸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었더니 잘 안 풀리고, 자 오히려 얘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알파랑 알파바는 그냥 얼마예요? 4요. 4라고 얘기해줬고, 베타랑 베타바도 4라고 얘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4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4는 2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에는 바가 있나요 없나요? 바가 없죠. 바 없고 그냥 알파와 베타로만 이루어진 식이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도
이 식에서도 알파 바나 베타 바 같은 것들을 없애보자.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여기서 지금 알파하고 알파 바하고 곱한 게 4라 그랬잖아. 알파하고 알파 바하고 곱한 게 4라 그랬으니까 그럼 알파 바는 뭐지, 승우야? 알파 바요. 이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건 아닌데? 아니 그냥 알파랑 알파바랑 둘이 곱했을 때 4잖아요. 2 아니에요? 예? 설마 2? 아니요. 나는 알파바의 값이 정확히 몇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파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알파바 앞에 알파가 곱해져 마이너스 있어. 알파 아니에요? 알파바 앞에 알파가 곱해져 있었죠. 네. 그럼 곱해져 있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를 나누면 되는 거 그건 뭐야 이쪽이? 아, 알파분의 4. 그거 물어본 거죠 그거. 아,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어진 식의 알파 바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바가 없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4하고 4는 더해가지고 일로 넘겨버릴게요.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6 되고, 자 여기 알파 바 대신에 알파분의 4가 들어가면 자 알파분의 4베타가 됩니다. 얘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바도 똑같죠? 베타 바도 역시나 베타분의 4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또 여기 베타 바 자리에다가 요 베타 바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는다면 그럼 요 분수는 베타분의 4알파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깔끔해져?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잖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눠야지. 4로. 4, 여기 있는 4를 없애면 되니까. 뭐 혹은 4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 답이 나온 겁니다. 그치?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하나씩 분배 법칙을 해보면, 강혁아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쏙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2를 더한 게 답이네.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지금 문제 풀면서 생각난 건데요. 지금 맨 처음에 있던 식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있던 4하고 4를 옆으로 넘겼었잖아요. 이걸 안 넘기고 그냥 이렇게 4, 4를 이렇게 붙여놓은 요 상태 그대로 보면, 이렇게 보면 더 편하네. 그치? 요 식하고 요 식을 딱 봤을 때 얘를 그대로 그냥 4로 나누면 요거랑 똑같죠? 네. 그쵸? 여기 있는 2를 그냥 4로 나누면 바로 2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면 우리가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요게 18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논술형으로 갈게요. 이거는 근데 뭐 윤지는 풀었어요. 그치, 많이 풀어본 문제죠. 이게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승우야 이거 어떻게 풀어? 뭐 과정까지는 설명 못하더라도 이 F1이 지금 F1이 F3과 같은데 F3은 F5랑 같고 그것이 K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GX라는 애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냈는데 GX는 FX에서 K를 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G1의 값이 얼마일까요? F1-K지. 그런데 F1의 값은 얼마였죠? K요. 그럼 결국은 G1은 얼마죠? 0이요. 0이죠. 강혁이 오케이? 그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1 들어가니까 G1은 F1 빼기 K죠? 근데 F1이라는 것이 K와 같았죠?
그럼 K 빼기 K가 되는 거니까 G1은 0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G1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 G3도 그렇고 G5도 그래. 그러면 성빈아, GX라는 식이 있는데 그 GX라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대요. 이건 GX라는 식이 어떤 인수를 하나 갖고 있다? 1. 인수라고 하는 거는 괄호를 하나 말하는 거야. 괄호. 어떤 괄호를 갖고 있길래 1 넣었을 때 0이 됐을까? 그렇죠.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G3이 0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야?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5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1-1번은 gx의 1차식인 인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건 x-1, 그 다음에 x-3, 그리고 x-5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연관아, 결국 그러면 gx라는 식은 어떻게 생긴 식이야? 그죠? 요렇게 세 개만 딱 곱해져 있고 끝이죠?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니까요. fx가 그렇다면 gx도 역시 그렇겠죠. 그럼 요게 gx인데 이 gx는 또 뭐하고도 같냐면 이게 fx-k하고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fx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강혁아 지금 fx가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게 이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럼 fx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봐봐. fx-k가 gx랑 같죠? fx-k가 gx랑 같죠? 그지? 그럼 fx는 뭘까? GX 플러스 K. 그렇지. 근데 gx 자체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fx는 뭐야? 요거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 어떻게 한 거? 플러스 K. 그렇지. 이게 fx지. 되나요? 근데 한 가지 정보. 자, 여기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0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자, 성빈아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f-1은 20이다. 그렇죠. 요 정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여기다가 싹 넣어주시면은 이제 k 값까지 딱 나오면서 fx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치? 윤지야 k 얼마 나와? 28일 28 나왔어요. 그래서 fx는요 요거 플러스 28. 네. F 마이너스 1은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만. 그러네요. 땡큐. 네, 마이너스 20이죠.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된다. 그러면 찾는 게 k 값이었으니까, 그지? k 값이 28이다. 요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호원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으면 별로 어렵진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혹시 이거 호원 시험지 중에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서진이랑 민서랑 없니? 네. 그래요. 민서도 없니? 그래요. 네. 옛날에 처음에 이 줌 수업할 때는 이 막 채팅을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적응됐어. 옛날에 막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막 줌으로 수업하고 막 그럴 때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속이 터질 것 같았어. 처음에 마스크 쓰고 수업할 때도 막 속이 터질 것 같았어.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아닌가. 나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래서 호원 풀이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효자로 갑시다. 효자.